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자, 제가 심층 분석해드릴 내용은요, 정말 뜨겁게 우리 지금 언론을 달구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 핵폭격기가 우리 영공을 카디즈를 침입하고 또 러시아의 조기경보기가 우리 영공을 침입했죠. 이 한미동맹의 균열 틈을 파고들다. 중러 핵폭격기 완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 연합 편대를 구성해서 한국 영공을 유린했습니다. 어제 언론을 쫙 도배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함께 동해와 제주 인근의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으며 이 카디즈를 침범한 기종은 러시아의 Tu-95 전략 폭격기 2대, 그리고 A-50 조기경보 통제기 1대, 중국은 H-6K 전략 폭격기 2대 등 총 5대입니다. 이 군용기들은 수십 차례에 걸친 한국 공군 전투기들의 경고 무전에 응답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서 카디즈 침범을 자행했으며, 특히 러시아의 A-50 조기경보 통제기는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2차례에 걸쳐서 7분간 침범하는 전례 없는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우리 공군은 F-15K와 KF-16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대응하고, 특히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대해서 1차 침범 시 플레어 10여 발과 기총 80여 발 경고 사격을 했고요. 2차 침범 시에 플레어 10여 발 그리고 기총 280여 발의 경고 사격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군용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행을 지속하다가 영공을 이탈했습니다. 타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우리 전투기가 타국 군용기 전방 1km 상공에 경고 사격을 가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7월 23일 오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 이게 지금 뜨겁게 우리를 달구고 있죠. 왜 이렇게 됐냐? 또 이런 비행기들은 도대체 뭐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으며, 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냐? 또 러시아의 의도는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 내내 카디즈를 유린한 중국의 전략 폭격기입니다. 바로 H-6K 폭격기인데요. 카디즈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 카디즈는 우리가 선정한 게 아니에요. 바로 미국이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메가드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6.25 전쟁 중에 이 유엔군이 설정한 이 선을 중국이나 소련 항공기들 들어오지 마라 라는 그런 선이에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영공은 아니고요.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도 않습니다. 이 카디즈, 즉 방공식별구역을 지키려고 하면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 주변국들이 무시하고 그냥 들락날락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힘이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못 지키고요. 한미동맹이 든든하면 지킬 수 있고, 한미동맹이 약하면 우리는 이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힘이 약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카디즈,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뭐 하는 거냐? 영공은요, 영토 밖에서 12해리, 즉 20km까지를 영해라고 하죠. 그 영해부터의 상공, 우주까지의 상공을 주로 성층권까지를 봅니다. 대기권 내를 이제 영공으로 보는데, 그 영공, 그러니까 영토에서 20km 밖부터 하늘 위, 대기권까지가 우리 영공입니다. 거기는 우리의 주권이에요. 우리 주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방공식별구역은 주권의 영향은 아니죠. 그러나 비행기라는 것은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접근하면 언제 우리 주권인 영공으로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 영공 밖에 큰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공군들이 나가서 대기를 하고 공격할 준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경고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힘 없으면 못 지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중국의 전략 폭격기가 경보통신 20번 정도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자, 일단 중국에서 출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카디즈를 관통을 해서 제주도 남방 쪽으로 와서 동해 쪽으로 들어갔다가 울릉도와 우리 강원도 사이의 동해 쪽으로 한 바퀴 돌고 지금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것을 중국이 했는데, 중국과 우리는 카디즈가 특히 제주도 남방 해역 같은 경우는 많이 겹쳐요. 그래서 서로 협약을 할 때 하루 전에 24시간 전에 통보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죠. 그러나 중국은 약속을 안 지킵니다. 왜냐? 우리는 힘이 없고 중국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카디즈를 유린한 중국의 전략 핵폭격기는 어떤 비행기냐? 바로 이겁니다. H-6K 전략 폭격기입니다.
이 H-6K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폭격기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H-6 폭격기를 개량한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최종 단계인 그런 폭격기입니다. 여기에는 CJ-10이라고 하는 핵순항 미사일 6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미사일 6발을 탑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CJ-10 순항미사일은 사정거리가 한 2,500km 됩니다. 그러니까 카디즈, 즉 울릉도 서쪽을 비행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전역에 대해서 사실은 뭐 어떤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2대가 왔다 갔으니까 12발의 핵미사일을 우리에게 쏠 수도 있는 그런 전력이 우리 한국 방공 식별구역을 완전히 관통을 해서 디귿자로 관통하고 돌아간 겁니다. 아주 무서운 도발이었죠. 사실 뭐 중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곧 바로 전쟁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를 굉장히 우습게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대립하는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은 지금 대만하고는 독립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일본하고는 그 센카쿠 열도의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작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충돌하고 있으니까 일본은 미야코 해협을 통과한다든지 대만 해협을 통과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뭐 분쟁 중에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우리하고는 아무런 분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평소에 우리를 아주 무시하고 발톱의 때만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지켜주었던 그 킥, 하이킥으로 지켜주었던 미국이 지금 뭐 우리가 미국을 차버렸으니까 완전히 우리는 그냥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자, 중국 폭격기와 편대를 이루어서 카디즈를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 역시 전략핵 폭격기였습니다. 바로 Tu-95MS 전략 폭격기인데 제가 그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또 따로 참조를 해주시고요. 여기에도 역시 핵 순항 미사일 8발이 탑재가 됩니다. 러시아의 핵 폭격기 3총사 중에서 맏형인데요. 이 폭격기가 지금 우리 카디즈를 침범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군사TV의 알기 쉬운 무기백과를 보셔야 되기 때문이죠. 아주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핵순환미사일은 탄도중량이 250킬로톤입니다. 그리고 스텔스입니다. 역시 사정거리는 2,500에서 2,800km. 무서운 그런 아까 중국의 H-6K 폭격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죠. 이런 게 지금 왔다 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고통신을 무시하고 우리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의 조기경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A-50U 메인스테이 조기경보 통제기인데요. 여기 이제 일류신에서 만든 비행기인데 그 위에 접시 같은 게 있죠. 이게 레이더입니다. 미국의 E3 센트리 조기경보기처럼 이 접시처럼 생긴 이 원반 형상의 구조물이 바로 레이더인데 탐지거리가 한 600에서 650km 정도 된다라고 러시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검증은 안 되죠. 근데 러시아나 중국의 어떤 그 주장과는 달리 실제 구현되는 무기의 성능은 상당히 많이 좀 다운되더라고요. 그런 좀 뻥 스펙이 좀 있습니다. 자, 이 그 조기경보 통제기가 아마도 전략 폭격기를 데리고 통제하면서 왔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폭격기가 온 것도 아마 같이 관제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전략 폭격기와 그리고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만 이런 대형 기체들만 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카디즈 북쪽에, 그러니까 우리 NLL 북쪽에 동해 상공에 러시아의 수호이 35나 이 미그 31BM 전폭기가 같이 왔다가 그 전투기들은 남고 이 비행기들만 카디즈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략 폭격기 그리고 조기 경보기가 호위 기체 없이 다녔다라고는 볼 수 없죠. 자, 이 조기 경보기가 일단 우리가 경고통신을 10번 정도를 했습니다. 무시했죠. 그리고 경고 사격을 80발을 했습니다. 1차로. 그것도 무시를 했죠. 또 2차 경고 사격을 또 280발을 했습니다. 또 무시했습니다. 이 총 시간이 경고 사격 시간하고 해서 우리 영공에 머무는 시간이 한 30분이 넘는다고 하니까 왔다 갔다 다 합하면 굉장히 그 첨예한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를 완전히 무시한 그런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이렇게 무시했냐? 의도는 뭐냐?
자, 폭격기를 보낸 중국과 러시아의 메시지는 독도는 너희 한국 땅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독도 상공의 우리 영공을 침범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푸틴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무슨 개소리냐? 여기가 왜 니들 영공이냐? 지금 시진핑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는 국제공역이다 해. 우리 외교관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형님들 영공 침범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시진핑과 푸틴은 야,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게 무슨 우리 니들 영공이야 이거? 분쟁 지역이니까 여기는 국제공역이야. 웃기지 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말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또 정말로 힘이 좋았던 강력한 세계 최강의 파워를 자랑하는 미국과 A급 동맹이었다가 지금은 미국이 완전히 그냥 정말 마지못해서 데리고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나왔어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최강의 미국이 지금 뭐 밖으로 거의 뭐 품 밖으로 지금 내놓은 상태니까 뭐 내놓은 것도 아니죠. 우리가 그냥 스스로 그냥 미국을 밀치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있으니 한국이 겁날 리가 있습니까? 그전에는 미국과 사이가 좋을 때는 이런 짓 못하죠. 그런데 미국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정말 험한 꼴 막 당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일본이 뭐라고 합니까? 당장 그러죠. 야, 한국, 니네들 왜 우리 영공에서 독도, 즉 다케시마, 그거 우리 영공인데, 우리 영토인데 왜 우리 영공에서 함부로 니네들 총질이야? 그리고 러시아, 니네들은 왜 우리 영공에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러시아는 한국이 지금 한미일 이 삼각 동맹 체제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오게 해서 발부둥 치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거기다가 갈라치기 한번 해버리는 겁니다. 자, 한국에게 스스로 막 떨어져 나오게 만들죠. 거기다가 더 지금 일본하고 우리와 첨예하게 지금 무역 가지고 좀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그냥 한 번 더 갈라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데미지를 줘버리는 것이죠. 일본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한국 국민들 더 들끓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일본이 어떻게 여기에서 지금 우리 편을 안 들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비난을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국민의 마음을 일본과 더 대립적으로 만들어서 일본과 미국의 어떤 체제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오게 하는 그런 어떤 외교적 속셈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러시아 국방장관은 뭐라고 하느냐 이럽니다. 영공 침범도 또 한국의 경고 사격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23일 러시아 국방부 공식 성명입니다. 한국 전투기가 중립수역 상공에서 중립수역이랍니다. 상공에서 러시아 항공기를 위협하는 위험한 작전을 수행했다. 한국 조종사들이 국제공역에서 러시아 항공기의 비행을 방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한국 조종사들은 러시아 폭격기와 교신하지 않았다. 한국 전투기는 플레어를 발사했지만 경고 사격은 없었으며 만약 러시아 조종사가 위협을 느꼈다면 대응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사람이 지금 러시아 국방부 장관인데 푸틴의 초창기 집권 때부터 푸틴의 옆에 있었던 거의 뭐 푸틴의 핵심 세력입니다. 현역 군인이면서 국방부 장관입니다. 뭐 거의 뭐 푸틴의 오른팔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러시아가 국방부가 공식 성명으로도 발표를 합니다. 중립수역 상공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중립수역. 그러니까 독도 니네들 땅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조종사들이 국제공역에서 러시아 항공기를 방해한 건 이번 처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니네들 아주 건방진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경고통신을 10여 회 이상 했다라고 하지만 러시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 폭격기와 교신하지 않았다. 우리 무전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전투기 플레어 발사한 건 맞대요. 그렇지만 경고 사격은 없었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의 경고 사격으로 위협을 느꼈다면 지금 북쪽에 대기하고 있었던 미그 31BM 전투기 또는 수호이 35 전투기가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우회적인 협박이죠. 쐈으면 니네들 죽었다 이제 이거겠죠. 참 한국이 너무나 비참하게 지금 국제사회에서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카디즈는 영공이 아니다. 자, 저는 이 여자 참 정말 보기 싫은데요. 목소리도 별로 호감스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디즈는 한국의 영공이 아니며 모든 국가가 그곳에서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뭐 그건 맞습니다.
자, 한국은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를 침범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국과 중국은 좋은 이웃이며 따라서 침범이라는 표현은 신중히 써야 한다. 침범 맞죠? 왜냐? 엄연히 방공 식별구역을 설정을 해놓았고 이것을 군용기가 들어올 때는 미리 24시간 전에 통보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통보 안 했으면 침범이죠. 또 이 카디즈는 우리의 영공을 지키기 위한 사전 조치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영공을 언제든지 들어올 수도 있는 순식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들어왔던 이 군용기들은 정찰기가 아니고 전략 핵폭격기입니다. 그런데 침범이 아니다라고 우리를 아예 지금 야단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우리의 외교적 위치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느냐 이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일본하고 완전히 지금 원수지간 되어 있죠. 미국은 우리를 지금 뭐 아주 우습게 보고 있죠. 자,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지금 와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볼턴이 12시에 그 오산기지에 도착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나든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든지 국방부 장관을 만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볼턴하고 해야 될 의제가 지금 일본하고의 지소미아 즉 한일정보보호협정 그거 폐기하지 마라 라는 압박을 볼턴이 우리한테 할 겁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도 지금 군함한척 파병해라 이거 이야기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지금 뭐 북미 실무협상 내용 간단히 언급을 하겠죠. 이런 거 하러 왔는데 와가지고 우리 한국의 외교 당국자, 안보 당국자들하고 일절 만나지 않고 저녁을 누구하고 하냐? 해리 해리스 미 대사하고 그냥 미 대사관에서 만찬을 합니다. 우리 안보 당국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후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꼴보기 싫다 이거예요. 니네들은 할 말만 하고 가겠다. 니네들하고 따로 그냥 만나갖고 뭐 사석에서 그런 그 공식적인 이야기 외에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랬겠습니까? 뭐 일본의 행적을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저는 이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오후 내내 우리 한국 외교당국자들,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일절 만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저녁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이렇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그럼 우리한테 잘해줍니까? 이따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무슨 외교왕이 뭐 이 모양입니까? 외교왕 문재인 뭐 이렇습니까?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G20에서 불과 3주 전에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하고 새벽까지 회담을 했죠. 111분이나 기다린 끝에 푸틴 대통령님 만나서 회담했죠. 시진핑 만났죠. 그때 안보 협력 다짐했죠. 그런데 불과 3주 만에 우리의 뒤통수를 세게 때려버립니다. 거의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맞아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G20 때 인도네시아 대통령 만나서 그 세션2 땡땡이 치고 인도네시아 그 대통령 만나서 회담했지 않습니까? 그때 KFX 좀 잘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제가 어제 데일리 디펜스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인도네시아 어떻게 했습니까? KFX 돈 없다. 바로 3주 후에 그리고 3주 후에 또 역시 중국과 러시아도 바로 그냥 뒤통수를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때려버리네요. 이게 무슨 외교왕입니까? 우리 외교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된 겁니까? 자, 미국과 등지고 동네 북처지가 됐습니다. 자, 푸틴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쟤들 미국하고 사이 틀어졌다며?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러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 그래, 맛 좀 봐라 하고 막 짱돌 막 던집니다. 아베는 이럽니다. 아베 지금 뭐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기고만장하죠. 나는 전부터 제 마음에 안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 네가 뭐 내 품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던데 한번 당해봐라 크크크. 자, 이 틈에 김정은이는 뒤에 앉아가지고 두드려 맞고 있는 이 왕따 이짐에 당하고 있는 문 뭐 학생 뒤에서 지금 돈 빼가고 있습니다. 하하 하면서 여기 돈 있네 돈 좀 빼가자 빼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이 고등학교에서 완전히 왕따 돼가지고 여기 두드려 맞고 저기 두드려 맞고 저기 따돌림 당하고 하는데 또 깡패 같은 아주 양아치 놈한테 맨날 돈은 뺏기고 그래도 좋다고 양아치한테 돈 좀 더 줄까 내일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돈 좀 더 가져올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이게 전적으로 미국과 등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공약 실천 왕 문재인 대통령.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하나만. 수많은 공약, 우리를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공약 실천하지 않죠. 지금 엄청나게 못 살고 있죠. 소상공인들 지금 뭐 절단이죠. 그리고 뭐 소통의 대통령 그러면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해가지고 광화문 앞에 그 청사에 정부 종합청사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집무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불가능하다면서요. 애초에 불가능하다라고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한다면서요. 근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모든 걸 공약을 안 지키는데 이거 하나는 확실히 지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타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이 처음이다 이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아르바이트 구할 돈이 없어가지고 혼자서 24시간 편의점을 해야 되고 부부간에 교대로 부부간에 얼굴 가게에서 교대하면서 얼굴 보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직하는 그런 알바 자리라도 구하는 사람은 이제 뭐 최고 시급 올라서 최저 시급 올라서 좋겠죠. 그러나 그 알바 자리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저 수능 치고 나면 바로 알바할 거예요. 근데 알바할 자리는 있냐? 그건 없어요. 한번 구해볼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우리 공약 실천왕 문재인 대통령. 더 이상 공약 실천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발 하지 마시고 딱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만 놔두십시오.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더 이상은 정말 너무나 위험합니다. 자, 만약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기관포를 쐈다고 굉장히 칭송하고 하는데 기관포를 정말로 쏜 게 아니고 평행으로 달리면서 앞으로 그냥 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포격 항공이 지나가면 우리도 평행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쏘는 거지 이쪽으로 쏜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제 손에 장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러시아 조기 기폭이 이렇게 날아가고 우리 전투기 이렇게 날아가면서 평행으로 쏘는 거예요. 이게 뭐 위협이 되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국방왕이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층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